이재명 대통령이 24, 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지금 고심 중입니다. 당초 15, 17일 G7 정상회의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나토 참석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런 전망이었었는데 대통령실 내부 기류가 적극 검토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대선 전후 이 대통령 주변에서는 나토는 가지 마시라 조언하는 인사가 많았고 대표적 인물이 이 자주파로 꼽히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인데 정 전 장관은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지원 조직으로 반러시아 색채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 편향 외교를 했기 때문에 참석했지만 여기 참석하는 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는 일본의 흉계에 말려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자 외교 모델을 굳이 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이재명 정부의 대미 대중 외교 노선과 관련해 불편한 의구심을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커지는 모양입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또 여전히 참석이 쉽지 않을 거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는 흐름에 동참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견제하는 또 자주파들의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몫입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가실까요? 저는 이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싶어요. 벌써부터 시작이냐. 그러니까 이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미 자주파하고 동맹파 간의 갈등이 아주 크게 달했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 자주파와 동맹파를 이끌었던 그 리더격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동시 기용을 했어요. 지금 이종석 국정원장이 이제 대표적인 그 자주파였고 동맹파의 이제 핵심 인물이 지금 위성락 지금 안보실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 그 이분들 제가 알기로는 벌써 캠프 시절에 한 차례 부딪힌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캠프 시절에 그 포린 어페어스의 그 기고문 놓고 그 방향성 관련해서 의견이 좀 조율이 안 돼 가지고 제때 기고가 안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양쪽을 다 조율을 해 나가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지금 이 뒷말들이 흘러나온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율을 지금 잘 해낼 수밖에 없는데 가야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리고 지금 최근에 사실은 이 나토 쪽으로는 우리가 공을 많이 들여왔잖아요. 네. 방산 무기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 등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을 많이 들여왔는데 뭐 갑자기 이제 한국 대통령이 안 간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엔 무조건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뭐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약간 외교에서 이제 시험대에 선 느낌이에요. 예. 교수님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예, 뭐 저도 결론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결론은 당연히 가야 된다. 외교라는 게 말이죠. 그 어떤 뭐 그 명분이나 이런 거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실용 아닙니까? 외교의 탄생이 그 1815년에 그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유럽 각국의 그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한번 우리가 그 각국 간에 이해 조정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외교의 탄생인데 네. 나토라는 게 그 안보의 OECD입니다. 이게 네. OECD라는 개념이 시장 경제를 중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이런 가치를 그 중시하는 나라들이 모였기 때문에 OECD거든요. 이게 중국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토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 국가들, 우리가 미국하고 그 동맹 유일한 동맹이기 때문에 저는 갈 수밖에 없고 초청해주면 정말 땡큐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갈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자니까 갈 거 생각이 되고 문제는 이제 민주당 진영, 진보 진영의 안보 외교 인사들이 이제는 교체될 때가 됐다. 언제적 정세현이고 이종석이고 무슨 김종현입니까? 김현종이죠, 김현종. 네. 이분들 이제 좀 쉬셔야 돼요. 집에 가서 언제까지 좌파 진보 진영에 붙어가지고 뭐 자주파냐, 뭐 동맹파냐. 아니 운동권에 NL파, PD파는데 제가 많이 들어봤어도 이것도 아마 언론에서 붙인 것 같은데
이분들 이제 그 조용하게 대통령 뒤에서 조언을 하되 이렇게 언론에 나올 정도로 뭐 G7은 가야 되고 나토는 가지 말아야 되고 이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조금 균형 감각이 조금 독단적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 별 도움이 안 된다 생각이 되고 국정원장도 이렇게 그 색깔이 분명한 사람을 임명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저는 실수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 민주 진보 진영 이재명 정부에서의 이 외교 안보 인사들의 세대 교체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에 어떻게 반응이 될까? 국민들은 대체로 가라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실에서도 좀 안 가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다가 가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선회되고 있다는 것은 갈 거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이유는 이게 이제 외교 안보에서 최근에 이제 이 전화 통화 순서를 보면은 미국, 일본, 중국, 그다음에 또 체코였거든요. 왜 그럴까? 이게 중요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G7은 갔는데 나토를 안 가면 나토는 중국 견제 성격이 있으니까 안 가는구나. 그러면은 또 트럼프하고는 의기장 나겠구나. 이렇게도 해석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빌미를 안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갈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게 방금 전에 정국이 평론가 말씀하셨던 대로 가면 G7에서 벌써 마크롱 만나고 또 스타머 영국 총리 만나면 분명히 초청할 거예요. 북태평양 제휴 조약기구도 와주세요. 그러면은 그것도 안 간다고 이야기하기 힘든 게 이게 나토 같은 경우는 또 방산하고 걸려 있거든요. 우리 무기를 많이 수출해야 되는데 지금 180조죠. 지금 이 K2 전차 90대 수출하는 것도 지금 폴란드에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어긋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뭐 이방원 이야기를 하거든요.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방산 원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경제적인 관계를 보더라도 저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기 대변인 어떻게 봅니까? 저는 세 분 말씀하시는 것 중에 왜 당연히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외교에서 제일 위험한 시각이 당연히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난 정부 예를 들면 가고 안 가고 판단하기 전에 이미 이념으로 당연히 뭘 해야 된다고 선을 긋고 시작했습니다. 실용과 국익이 아니라 저는 뭔가 고민을 하고 있고 신중하게 보이는 모습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어느 쪽이냐고 하면 이미 국제 정세가 블록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이를테면은 지금 트럼프나 미국과의 교섭이 우리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이걸 1순위로 놓고 봤을 때 나토에 불참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이렇게 보면 가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겠지만 중국 러시아 관계 회복이 그렇다고 안 중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신중하게 고려하는 게 맞고 입장이 다른 두 참모들의 어떤 그 의견을 다양하게 받아서 설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대통령이라든가 외교가에서 쓸데없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결정하기 전에 이를테면은 뭐 자유민주주의가 어째서 러시아가 어떻게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해서 국익을 훼손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하게 굴고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고 굴고 평론가들의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이런 현상 자체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댓글 의견도 다양합니다. 방위 산업을 위한 실용 외교니까 나토 정상에 가야 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우리도 미국만 의존할 게 아니라 다자 외교로 실리 추구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실릭이 더 클 겁니다. 이 대통령 장사하러 갈 겁니다. 이념하고 관계없이 갈 겁니다. 가기를 바라시는 의견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유럽의 방산 수출 위해서라도 꼭 가야 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반면에 민주당 김준영 의원도 G7은 탁월한 선택이지만 이 나토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 의원입니다. 김준영 의원. 자, 군사 동맹 나토 참석은 신중해야 한다. 외교는 국익과 국민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또 반대 시각에서 보십니다. 자, 우리나라가 나토까지 참석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우크라이나에 지불한 돈도 떼일 판인데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 외에 나토 가면 위성락 승이다. 이런 안보실장이 이긴 거다. 국정원장 후보자인을 이긴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더 큰 자주파가 이길 것 같다.
이 대통령 무척 지금 곤혹스러울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북한 쪽으로 쏘는 이 대북 방송 그것도 먼저 중지를 시켰잖아요. 근데 북한이 이제 나름 거기에 뭐 호응하는 차원 같은데 괴수업 내는 방송을 좀 중단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어쨌든 대선 전보다는 실용적인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대북 네. 방송 관련은 뭐 실용적이라기보다는 뭐 진보 좌파 정부들이 꾸준히 추구하던 북한과의 어떤 평화적 관계를 모색하는 뭐 그런 방향인데 저는 조금 빨랐다는 생각도. 왜냐하면 북한이 전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지켜보다가 될 텐데 뭐 어제도 뭐 지상파 방송에서 요란하게 보도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 그건 그거고 이 나토라는 게 말이죠. 지금 미국의 뭐 리더십이 확고해가지고 나토가 똘똘 뭉쳐진 게 아니에요. 지금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아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해결 방법이 180도 다른 이런 치열한 그 긴장 관계 형성돼 있고 32개국이가 되는 나라들이 저마다 생각이 다른데 이거 뭐 미국을 생각하면 가대 이런 식의 차원은 아니고요. 외교란 그 무대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새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새로 됐으니까 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경제적인 국력도 있고 또 안보적 리더십도 있고 세계 5위의 군사 강대국이기도 하고 해서 국제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한다는 차원에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하은기 대변인이 무슨 이념적 차원에서 당연히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념 차원이 아니고 실용실리적 차원에서 당연히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G7 뭐 나토를 이렇게 분리해서 그 얘기를 하는 일부 외교안보 전문가들 정말 잘못됐다. 이 김준영이 어떤 사람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 때 부정을 위한 부정, 비판을 위한 비판을 주장창 해댔던 사람이 김준영이에요. 외교안보 연구원장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분도 굉장히 그 치우쳐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정세현 전 통일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민주 진보 진영이 윤석열의 대형 사고로 새롭게 탄생했다면은 이 색깔을 완전히 떨쳐 버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정으로 할 일이 뭔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나토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그 하은기 이념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이념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고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외교를 아까는 뭐라고 했냐면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외교에서 제일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외교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상황에 맞춰서 가장 실용적이고 국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지난번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실용과 국익이 아니라 특정 이념 때문에 당연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방향을 정해놓고 있었단 말인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새 정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뭔가 여러 이견 충돌이 있는 것이고 논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미국이든 저희든 매파 비둘기파 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통치권자가 가장 국익 우선 실용적인 방법 이런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같은 평론가들 얘기 듣고 당연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한쪽에 정해놓고 가는 게 국익이 우선적으로 도움이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외교를 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래야 된다. 이것이 가장 국익이 우선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딱 찍어놓고 가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외교적 갈등을 빚으면 좋은 일일까 안 좋은 일일까? 별로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외교는 좀 무난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한국갤럽이 내놓은 조사 결과인데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인데 지금 국정 5년간 기대감은 70%나 됩니다. 경제회복 활성화, 서민정책 복지 확대, 열심히 잘하길. 외교는 지금 일단은 국민들이 초우선 시급한 과제로 안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면에 이게 부각되면 대통령에게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나토인데 방금 전에 이제 정국희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안미 경중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안보는 미국인데 경제는 중국, 안미 경중. 이게 이 피터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거 하는 나라도 우리 자시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루비오도 상당히 대중강경파인데 나토는 안 그렇습니다. 나토 경우에는
안나 경중은 가능할 거예요. 안 나토 안보는 나토로 하고 경제는 중국으로 해도 그걸 뭐 문제 삼을 왜냐하면 유럽도 유럽연합이라는 게 경제 공동체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필요해서 국익의 중국과의 경제에 대해서 그걸 뭐 나토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은 우리가 안보 부분에서는 나토와 협력을 이거는 또 미국에 의한 그런 의존도를 좀 줄이는 방법도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넘어갈게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 그 당연히란 단어만 기억이 나시지 않을까 당연히 가야 됩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자주파와 동맹파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게 그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그 핵심 인물들이 다시 등장해서 사실은 좀 외교 문제에 지금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의 그 중책을 맡고 있다는 게 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 이제 세대 교체 말씀도 하셨는데 꼭 이런 분들을 썼어야 됐을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세대들은 사실은 많이 좀 탈냉전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외교관들도 많고 전문가들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좀 그야말로 실용정부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과거의 이념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인물들을 좀 선택을 했더라면 훨씬 운신의 폭도 좀 커지고 또 상징성도 좀 이제 더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인선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으나 2기 외교안보 라인 인선을 할 때는 과거에 이 뭐 자주판이 동맹판이 이 과거를 자꾸 회상케 하는 그런 인물들을 좀 싹 다 배제하고 완전히 좀 탈이념적인 그런 인물들로 좀 기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예, 굉장히 미래의 일입니다만 그런 바람을 좀 말씀드려 봅니다. 네.